안녕하세요, 헬퍼입니다. 코인왕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테슬라, 니콜라 테슬라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으로 이미 유명하죠. 니콜라 테슬라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해 테슬라 모터스 웹사이트의 초기 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니콜라 테슬라의 비전과 탁월함이 없었다면 우리의 전기차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우리는 오늘날 그가 살아있다면 우리의 전기차를 보고 고개를 끄덕일 것이라고 100% 확신한다. 니콜라 테슬라의 업적으로서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다작한 발명가 중 한 명으로 300개 이상의 특허를 출원했으며 그의 발명품은 전기모터, 라디오, 형광등, 레이저, 교류를 포함한 수많은 현대 기술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신기원을 이룬 발명가, 그의 삶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과 명언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인내는 결실을 맺게 됨을 믿어라. 테슬라는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상상을 많이 했었는데 나이아가라 폭포의 힘을 활용한 발명품을 꿈꾸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에 아이디어를 얻어 1887년 그는 장거리로 전력을 전송하는 방법인 교류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의 기술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렇기에 시간이 지나 1893년 시카고 세계 박람회에서야 그의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박람회를 찾은 2,500만의 방문객 앞에서 자신의 교류 전기 시스템을 선보였고 시카고 전체에 있는 전구보다 더 많은 전구를 밝히며 관객들을 열광시켰습니다. 더 나아가 무선으로 전구를 밝히며 기절하는 관객들이 발생하기도 했었는데요. 테슬라의 자신에 대한 놀라운 믿음이 빛을 발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의 기회가 올 때까지 인내했기에 더욱 찬란했습니다. 이처럼 성과를 얻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도전을 포기하지 마세요. 두 번째, 나다움을 강조하세요. 페이스북의 CEO 마크 주커버그는 캐주얼한 회색 셔츠와 청바지로 유명합니다. 그는 옷을 고르는데 시간을 덜 쓰는 것이 생산성을 증가시킨다고 자주 말하곤 합니다. 미국의 유명 사업가 마사 스튜어트는 직원들이 검은색이나 빨간색 잉크를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퇴근 전에는 개인 책상을 치우도록 요구합니다. 그녀는 회사의 디자인 계획을 더럽힐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완강히 거부하는 것이죠. 많은 CEO들이 특이한 선호도와 개인적인 습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것에 동기부여를 받았든 이런 기이한 행동들은 성공에 필수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니콜라 테슬라 또한 그의 기이한 행동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매일 밤 저녁 식사에 흰 장갑을 끼고 그의 정장을 뽐내기도 했고 하루 종일 고양이처럼 낮잠을 잤지만 자신은 2시간 이상 잔 적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느 날부터 그는 따뜻한 우유와 야채 주스와 같은 액체 음식을 택하며 고체 음식을 먹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잘생긴 것으로 알려진 반면 테슬라는 데이트를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심지어 독신으로 지낸 것이 자신의 창의성에 기여했다고 생각했죠. 이처럼 습관에서 개인의 기호까지 자신을 구성하는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시고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누군가를 해치지 않는 한 자신의 기이함을 끌어안고 일상에 녹여가세요. 그 특별함이 남들과 다른 자신의 고유한 특성을 만들며 차별화가 시작됩니다. 세 번째, 고독은 발명의 비결이다. 혼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2018년 1분기 닐슨 보고서에 따르면 성인은 하루 평균 11시간 이상 미디어를 시청하고 읽고 듣는데 시간을 보냅니다. 하루 8시간의 수면과 매일 만나는 친구나 가족과의 교제를 더하면 우리는 혼자 있을 시간이 거의 남지 않고 이는 또한 우리의 창의성을 떨어뜨릴 수 있죠. 니콜라 테슬라는 고독의 힘을 깊이 믿었는데요. 혼자 있어라. 그게 발명의 비밀이다. 혼자 있어라. 바로 그때 아이디어가 탄생한다. 혼자가 될 때 끊임없는 방해로부터 집중할 수 있으며 보다 창의적으로 성찰하고 생각할 수 있다고 얘기하곤 했습니다. 테슬라는 그의 업적이 고독과 반성으로 가득한 혼자만의 시간 덕에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나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현재 그것은 성취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데 자기 성찰로서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배울 수 있었기에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매주 디지털 안식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저에게 디지털 장치를 최대한 덜 사용하는 날로서 제 생각과 단둘이 있기 위해 산책이나 자전거를 타기도 합니다. 이처럼 미디어 안식일을 정하고 혼자 있을 시간을 개척하세요. 처음에는 불편할 수도 있지만 점차 혼자 보내는 것이 익숙해지며
이는 곧 창의적인 활동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네 번째, 위대한 것은 종종 조롱, 비난, 투쟁, 억압을 받는다.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은 조롱의 대상이 되고 사람들 사이에 두려움과 적개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인간의 특성으로 인간은 미지의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과거의 위대한 발명품이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 모두가 입을 모아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지금은 명소인 에펠탑을 향해 저 흉측한 철탑을 빨리 없애버려라 라고 시위를 벌일 정도였으니까요. 역사를 통해 우리는 낯선 것에 대한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창조적인 무언가를 만들거나 또는 시도할 때 사람들의 비난이나 조롱을 받고 있다면 안심하십시오. 당신이 미지의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섯 번째, 인간의 가장 큰 전율은 자신의 창의성을 성공시킬 때이다. 창작은 참된 기쁨입니다. 풍경화를 그리거나 소프트웨어를 만들거나 소설을 쓰는 등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어떠한 추상적 세계를 형상하는 것을 볼 때 진정으로 기쁨을 느낄 수 있죠. 어머니가 아기를 키울 때 아이의 성장만큼 뿌듯함이 없듯이 자신의 창조물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을 목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천문학에 몰두하던 탈레스는 밤하늘의 별을 보느라 자신의 앞에 있던 우물을 못 보고 빠지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보고 시종을 드는 하인이 놀리기도 했다는데요. 만물의 근원을 물이라고 하던 탈레스가 그만큼 세상의 진리를 탐구하는데 얼마나 몰두했는가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발명가는 자신의 창작물의 개성과 향상에 몰두할 때 음식도 자는 것도 있고 심장을 관통하는 전율을 느낀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살아있는 동안 마땅히 받아야 할 칭송을 받지 못했지만 그의 명성은 세계에 남아 있습니다. 평생 동안 혁신에 추구한 그의 공로를 기리며 영상을 마칩니다. 헬퍼는 당신을 응원합니다.